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여러분, 실패 좋아하시나요? 무슨 질문이 이래. 실패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그러면 이것들은 좋아하십니까? 작은 성공, 성장, 용기, 도전. 이 단어들은 여러분 어때요?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이 실패를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바라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방금 얘기해 드렸죠. 실패란 작은 성공이다. 실패란 성장이다. 실패란 용기이고 또 도전이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요, 자전거를 타지 않는데요. 왜? 했더니만 넘어질까봐. 처음에는 넘어질 수 있잖아. 그래도 계속 연습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신나게 자전거 탈 수 있는데, 자전거 타지 않아? 전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자전거 타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이 친구는 공부에 있어서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힘들어, 싫어해서 그래, 그럼 우리 멈추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아니나 다를까 공부함에 있어서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실패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냐 하면요,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늘 저희 아이에게도 강조하고요, 수업 받으러 오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기는 실패하는 공간이야. 여기서 뭐 한 번에 잘 발표하고 한 번에 내 솜씨를 뽐내야지, 그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마음껏 실패하는 자리야. 마음껏 실패하고 연습해 나가고, 이게 바로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왜 잘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그냥 쑥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왜 안 되는 거지? 하면서 괜히 의기소침해하고 자존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깎아내리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라는 것이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잘 내라 뚝딱, 그렇지가 않은데 아이들의 경우는 잘 내라 뚝딱 머릿속에서 해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됐어. 그건 아니라고. 언제 잘된 결과가 나타나느냐? 많은 연습의 과정이 진행됐을 때,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신문안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지만 간간히 다른 내용의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새학기 시즌 때 미래의 1년 뒤 나에게 편지 쓰기라는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쓰기 그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잡느냐 하면은 자신이 되고 싶은 1년 후의 모습을 선정을 해서 그 친구에게 그동안 얼마나 힘겨운 과정을 겪어왔는지, 자기가 목표로 선정한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었었어 그때 하면서 막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그 과정을 극복했기 때문에 너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편지 쓰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저마다 자신의 1년 뒤의 모습을 선정을 합니다. 나는 1년 뒤에 발표를 정말 잘하는 아이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라든가, 나는 글씨를 잘 쓰는 아이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학생회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 목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 목표조차도 선정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서서 그러면 너는 이 목표를 선정해서 편지를 써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친구는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뭔가를 풀어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목표 선정에 있어서 씩씩한 아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선정해 준 거예요. 그럼 씩씩한 아이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나는 씩씩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눠가면서 알아가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편지를 써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소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를 잘 하지 못하느냐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은 자꾸 이제 물어보고 유도를 하고 했더니만 그때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얘는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하하하하 놀려 될까 봐요. 이런 이야기들. 내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나를 상대하지 않을까 봐요. 내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 틀린 답이 아닐까? 그래서 잘못 이야기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떠지?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답이 아닐까? 잘못 말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거나 놀림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요. 앞서서 얘기했죠. 자전거 타지 못하는 친구의 사례. 그 두려움을 깨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말하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발표하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친구 사귀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글쓰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실패할까 봐에 대한 그 두려움을 깨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자신감 있게 한번 시도해 봐야 돼요. 용기를 갖고 도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실패는 무엇이다? 용기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 결과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훈련이 잘 된 친구들 있잖아요. 실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수업해 나감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친구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틀릴까봐 그냥 가만히 뭉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마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려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내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정답을 알려줄 거야. 그렇게 선생님에게 의존하려 들고 답지에 의존하려는 드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내내 자기가 이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깨고 이겨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이 친구는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일까요? 나 이런 과정 견디기 힘들어. 그만할래 해서 포기하는 경우.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는 어떨까요? 선생님의 이야기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선생님, 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선생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면서 끙끙끙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자꾸 이제 선생님에 의존하려 들고 답지를 의존하려 든다면은 이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실패의 과정 안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스스로 한번 풀어본다. 그리고 발표함에 있어서도 한번 용기 내서 발표해 본다.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배워 나간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아이이길 바라시나요? 이 두 아이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늘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늘 해답지에 의존하고 이런 친구들이 특징,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의 특징, 이런 친구들은 남을 의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자신보다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자신보다 못하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 친구보다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여기에서 위안받으면서 만족해 나간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보다 못하는 친구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자신보다 못하는 아이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면에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한 친구들 누구와 비교를 할까요?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1년 전에 나와 비교를 하고요. 한 달 전에 나와 비교를 하고요. 일주일 전에 나와 비교를 하고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합니다. 내가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 1년 전보다 어느 만큼 나아졌는가? 항상 자기 자신과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음에, 점점 성장해지고 있음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면서 결국 나는 어느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걷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한 번에 뚝딱 잘하는 모습으로, 뚝딱 잘했을 때 칭찬이 아니라 항상 점점 나아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장형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패는 나쁜 게 아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다, 배워 나가는 것이다, 도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디더라도 금방 쑥 키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 과정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동기부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백열전구를 끊임없이 개선해서 자꾸자꾸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대중화 시켰잖아요. 그 성공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 무수한 실패를 겪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하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에디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백열전구 안에 필라멘트들을 무수히 바꿔가면서 그 과정이 거의 1200회를 넘는 그 과정 안에서 성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뇨, 저는 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많은 과정들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역시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했어, 난 안 돼, 좌절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나아갈 수 있어. 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는 그 과정을 하나 배웠네? 또 실패했다? 이 역시 안 되네?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발견했을 뿐이다. 그게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실패 끝에 에디슨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요? 돈과 명예, 세상의 빛, 백열전구, 성취감 또한 얻을 수 있었고요. 성장의 힘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처음 온 친구인데 4학년 시절이었습니다. 발표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4학년인데 말이죠. 발표하기에 있어서 아직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성장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글쓰기에 있어서도 똑같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적어가는 거예요. 에디슨은 많은 실패 과정을 겪었다, 이 문장을 씀에 있어서도 어떻게 쓰냐면
디, 쓴, 은, 만, 은 한 글자 한 글자씩 띄어쓰는 친구였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4학년인데 글쓰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발표하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직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키가 쭉쭉쭉 자라죠. 학년이 오르면은 쭉쭉쭉 자랍니다. 키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학년이 오르면 오를까요? 아니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양 섭취 잘 먹어야 하고, 그리고 잘 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글쓰기 발표에 있어서도 학년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 학년에 걸맞게 발표력이 올라가느냐, 글쓰기가 올라가느냐,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저절로 띄어쓰기 잘하고 글씨 바르게 쓰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성장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저학년 시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칭찬을 들어왔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면서 발표했을 때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 친구는 그게 정말 잘하는 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 4학년인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발표하면 될까? 키만 크는 게 아니야. 발표력 또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야. 유치원 시절, 1학년 시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야 하고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발표해 왔잖아요. 그렇게 습관으로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4학년까지 그렇게 자리 잡아왔는데. 그런데 그 친구를 저는 칭찬하는 게 어디에 있냐 하면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막 스트레스잖아요. 막 잘 안 돼요. 더뎌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나아갔다가는 나중에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대로 숨기고 가다가는 더 못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꼴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노력한 거예요. 아, 힘들지만 노력하고 힘들지만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6학년 올라왔는데 지금은 정말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하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학년 뚝 2학년 오르면 학년 뚝 3학년 오르면 학년 뚝 중학교 오르면 그 중학생에 걸맞게 글을 쓰느냐 발표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처음부터 쑥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무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줬고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나가는 그 모습에 칭찬을 해줬어요.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의 역할 아시겠죠?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키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나 역경을 이겨내는 정신적 저항력을 키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자꾸 반복하면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요. 자꾸 무한 플레이, 엄마 말 무한 플레이. 그 결과가 나아졌다고 잘한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잘한다 너가 노력하는 모습에 엄마 감동받았어. 이런 격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실패는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것임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안 되지? 나 혼자만 안 되나 봐가 아니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아빠도 안 되고 누구나가 겪게 되는 것이다. 그 예외가 없음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한번 아이 앞에서 뭐 책 읽기 하면서 더듬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요. 왜 이 부분에서 내가 자꾸 더듬지? 다시 한번 해볼래. 더듬어 나가다가도 계속 좀 나아지는 모습으로 책을 읽어나가고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책을 읽어나가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도 저렇게 실수하네. 엄마도 저렇게 실패하네. 엄마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놔두질 않네. 자꾸 연습하네. 자꾸 연습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표를 더 멋지게 해 나가네. 읽기가 자연스러워지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아이가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방법, 부모님의 격려, 무엇에 잘하고 있음의 격려가 아니라 그 과정에 시도해 나가고 있음에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엄마도 실패할 수 있음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책 읽기에 있어서 더듬더듬 하더라도 글쓰기에 있어서 잘 되지 않는 모습 아이들에게 일부러라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전에 이제 3학년 시절의 얘기인데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내가 잘해 나가는 그 모습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실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험하는 유튜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실험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에 발포 비타민 한 3개 넣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양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 발포 비타민 10알을 한번 넣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실패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영상을 만들고 제작해서 이거를 업로드하고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거 자체를 또 즐기더라고요.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봤는데 어떤 어머니께서는 실패 과정을 다 정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아이가 실패했을 때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힘겨운 이 아이가 과정을 만났을 때 엄마가 그 정리해 온 그 수첩안의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읽어주시면서 너 이때도 힘들어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어? 하면서 그걸 읊어주시는데 그때 내가 실패했던 그때 있었는데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지 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좀 해나가는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이가 양치하기를 정말 못했었거든요. 양치하기 못했었지. 그런데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됐고 줄넘기 정말 죽어라 했는데 줄넘기 하지 못했었는데 연습했더니 잘 해나가고 그것들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아이가 뭔가 힘들어하는 어떤 과정을 만나게 됐을 때, 뭐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뭐 끙끙대면서 했을 때 아이에게 예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예전에 양치하기 못했었는데, 줄넘기 못했었는데, 이 수학 문제도 똑같아. 지금은 너에게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이게 정말 우스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맞아 하면서 열심히 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패의 과정 또한 이렇게 아이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법 또한 있지만 엄마가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힘든 상황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그때 꺼내서 응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보통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잘 해나가는 모습들 기록하시잖아요. 보통 아이가 어떤 학교에서든 어떤 대회에서든 상 받아 왔을 때 어떤 파일철에다가 이렇게 꼭꼭 모아서 기록하잖아요. 이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잘해 나가는 것 기록하는 것 못지않게 저는 잘 못해 나가는 것 또한 기록을 해 나가는 것 또한 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해 나가는 거는 잘해 나간 것대로 해서 너 예전에 이거 잘해가지고 이런 상 받아왔었는데 하고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너 사실은 이것조차도 못했었던 거 너 알고 있어?
라고 이제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둘 다 의미가 있다. 네, 그런 어떤 과정들을 기록하고 모으고 아이에게 또 꺼내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힘을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 자라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배워나가는 과정이야. 실패가 아님을 알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배워나가는 과정이야.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과목의 수를 이수를 하고 통과를 했을 때 졸업을 할 수 있는데, 통과를 하지 못한 과목에 있어서 그거를 fail, 낙제라는 학점을 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not yet 이라는 학점을 준다고 합니다. not yet이라는 학점을 받게 되면은 아직은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좀 힘을 내서 다시 또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완성체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공의 씨앗으로 자리 잡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씨앗으로 자리 잡은 아이들입니다. 씨앗으로 자리 잡은 아이들, 성공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싶으시죠?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성공의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지 도움을 주시고 응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자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